전기차의 사륜은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에 대한 선택 품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사전계약 다 끝났는데 하루 만에 다 끝났잖아요. 26,500대가 확실히 인기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 CV가 곧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오닉5의 옵션 구성과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신기술이 조금 더 적용을 하면서 디자인과 뭐 그런 게 바뀌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옵션 구성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번에 아이오닉5 구매에 실패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나서 앞으로 나올 기아 CV에 어떤 옵션을 골라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의 기본 품목은 이 위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 품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 품목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통 선택 품목,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나 둘 다 골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빌트인 캠은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한 7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는 건 당연하고 무게도 더 무겁고 소리 녹화도 안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로서의 효능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걸 넣으실 분들은 넣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딜러 서비스가 많이 해주시니까 블랙박스 그냥 그렇게 다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H트랙입니다. 70kW의 전륜 모터가 앞에 더 들어가게 돼요. 제가 항상 내연기관 차 옵션을 추천할 때는 사륜을 절대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전기차의 사륜은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일단은 내연기관의 사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네 바퀴의 힘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출력의 증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접지력이 더 늘어나면서 좀 더 빨라지고 안정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전기차의 사륜을 추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앞바퀴에 엔진을 하나 더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앞바퀴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가 70kW입니다. 310마력 정도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출력도 7초대 제로백에서 5초대가 됩니다. 이 5.2초 제로백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전기차의 5.2초와 내연기관의 5.2초는 확실히 달라요. 그나마 비슷한 제로백을 가진 내연기관 자동차가 마세라티의 기블리입니다. 이 마세라티의 기블리를 타보면 그렇게 빠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테슬라의 모델 3가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특성상 초반에 토크가 몰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실 때는 전기차의 제로백을 훨씬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서 5.2초의 제로백이라고 한다면 내연기관에서는 한 4.5초 정도? 4초대 초반 정도의 제로백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사륜을 추가하게 되면 드라이브 샤프트도 들어가고 무게 밸런스도 조금은 틀어지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무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가운데 통로가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죠. 물론 전기차에서도 사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km 정도가 감소를 하긴 할 거예요. 무게가 증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전기차는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행 가는 거리는 짧아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출력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주행 가는 거리 20km 정도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슬라의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모델 3의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500만원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스탠다드는 후륜 모델이고요. 롱레인지는 사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아까 H트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500만원 차이가 H트랙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보시면 위에까지는 스탠다드에만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롱레인지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래도 200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이렇게 H트랙의 값어치를 약 3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다고 치면 현대의 H트랙도 300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을 넘어서 4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가성비가 그렇게까지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300만원대로 출시가 될 거예요. 출력을 그렇게 쓰지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4륜 구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배분 구동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길이라든지 뭐 비가 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선택 품목이 있는데, 이거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컨비니언스, 뭐 현대 스마트 센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비니언스는 이거는 왜 이렇게 묶었나 싶습니다. 원래 현대는 지금 투싼의 가격 옵션 표거든요. 원래 현대는 컨비니언스에 이런 시트 구성을 넣게 되는데, 아이오닉 컨비니언스는 시트 구성도 아니에요. 그냥 하이패스랑 eSIM 룸미러, 레인 센서, 뭐 스마트 무선 충전이 들어가서 이게 무슨 조합이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상한 조합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추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도 따로 달면 되고요. eCM 룸미러도 싸제로 사면 2-3만원이면 합니다. 레인 센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격이 나온다면 제가 또다시 가성비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뭐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이 HDA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GV80에 들어가는 반자율 주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아이오닉5의 기본 품목에 그랜저와 비슷할 정도의 반자율 주행 기술이 들어가면서 굳이 HDA2가 없더라도 운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 품목에도 이런 점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두시면 그렇게까지 포함을 해야 되나 라고 싶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현대자동차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 자체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만큼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온다면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격이 나오고 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트 1을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컴포트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1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컴포트 2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좌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 우리 광고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뒷좌석에 앉아서 뭐 테이블을 깔고 뭐 노트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좌석에 시트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1번은 뭐 사무실용으로 있을 때, 2번은 캠핑용, 뭐 3번은 차박용, 이렇게 메모리를 각각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포트2의 가격이 100만원 넘을 텐데, 그래도 추가할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 CV에서도 이 옵션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네, 컴포트 플러스는 컴포트 2랑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2열을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초이스인데요. 이것도 100만원이 무조건 넘고 가격 무시무시할 겁니다. 일단 후측방이랑 서라운드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원을 받아먹는 우리 현대에서 이거 말고도 풀 LED랑 LED 방향지시등과 이런 사이드 크롬 몰딩 등, 그러니까 익스테리어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해주면서 여기다 충돌 방지 보조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 옵션은 진짜 비쌀 거예요.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는 스타일 옵션으로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묶었다. 뭔 소리입니까? 졸라 비싸다. 이 옵션은 진짜 비쌀 겁니다. 그래서 후측방이랑 서라운드 뷰가 필요 없어도 억지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은 약간의 옵션질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티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게 플래티넘이 말이 안 되는 게, 플래티넘에 왜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냐고. 원래 플래티넘이면 후측방 모니터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게 같이 묶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현대 같았으면. 근데 이거를 또 섞어놨어. 심지어 천연가죽이랑.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내의 고급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스까지 넣어야 돼. 보스를 따로 넣을 수도 없어요. 이거 심지어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이 옵션 자체도 천연가죽이랑 여기까지만 해서 뭐 컨비니언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플래티넘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옵션질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파킹 어시스트로 후측방이랑 서라운드 모니터를 빼주긴 했다. 하지만 풀 LED 헤드램프만 넣을 수 있는 스타일 옵션이라던가 천연가죽만 추가할 수 있는 컨비니언스 옵션이라던가 이런 게 빠지면서 옵션을 묶어 팔기 시작하면서
옵션을 고를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기아 CV에서도 이런 짓을 하긴 할 거예요. 다음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말하고 싶은데 OLED 모니터를 넣은 건 칭찬. 왜냐면 이게 빛 반사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모니터를 볼 때 빛 반사가 잘 안 되니까 비가 오더라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우디 이트론에서 미리 버추얼 미러를 체험을 해봤는데 전 적응이 안 돼요. 굳이 이걸 돈을 주고 추가를 해야 되나? 그때 아우디 이트론은 그냥 애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서 나온 거고, 얘는 내가 돈을 내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사이드 미러 거울로 있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 거울의 각도를 조절을 하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아마 이 OLED 모니터를 터치를 하면서 그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닥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울을 쓰시는 게 더 좋다. 약간 나는 얼리어답터다 라고 하시면 뭐 추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다음은 커스텀마이징 품목인데 다 필요 없고, 저는 이 미니 냉장고,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미니 냉장고. 얘네들이 또 이걸 여기에다 넣어줬네. 제가 꿈에서 본 거랑 똑같은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는 출력이 높아요. 3.6kW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냉동고도 될 수 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서 애들 울면은 이렇게 하나 꺼내가지고 주면은 완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니 냉장고 꼭 추천을 드리고요. 얼마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싸게만 나와라 제발. 그리고 이 실내 테이블 있죠. 이거 완전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사무용 일을 해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꿈에서 봤고. 다음은 외장 색상인데 전기차스러운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컬러 선택에 있어서도 컬러 디자이너님이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컬러를 고를 때는 그냥 이게 마냥 이쁘다 색깔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 내장재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는지 모두 다 대입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좋은 색깔을 고르기 때문에 이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데 엄청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색깔을 고르시던지 다 만족스러울 테니까 안심하고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5의 선택 품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5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기아 CV라든지 제네시스의 전기차, 민트 이런 거에서도 비슷한 옵션 구성이 될 거예요. 물론 신기술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옵션들을 미리 잘 습득을 해두시고 나서 사전 계약이 빡 들어오면 바로 빡 사전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사전 계약을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전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전기차 다 팔려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